전 세계적인 혹한과 폭염, 대홍수에 이어 우리나라도 추석 전에 태풍 찬투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슈퍼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고 하죠. 올여름에 미국과 유럽에 몰아닥친 이상폭염, 대홍수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주축이 돼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 국경세에 관해 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의회가 탄소 국경세안을 통과시켰습니까? 혹시 Fit for 55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뭐예요? 중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이름 같아 보이죠? 예. 네, 핏. 약간 운동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단어는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건 그런 청사진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한 55%의 탄소 배출 감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Fit for 55입니다. 네. 자, 우르줄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다음 세대의 건강한 지구와 자연을 해치지 않는 좋은 일자리에 성장을 넘겨주고 싶다면서 탄소 국경세를 대표로 하는 법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이 유럽연합 그 영내에서 만든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다면 그 초과분을 2026년부터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무역 장벽에 강력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코로나19의 정말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나라가 부딪히게 될 것이 바로 기후변화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미국이 동조하는 거잖아요. 탄소 국경세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들이 하는 그런 명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 안에는 탈탄소 경제 주도권을 주겠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죠. 유럽연합은 연간 13조 5,300억 원에 달하는 탄소 국경세금을 걷어들여서 유럽 기업들을 보호를 하고요. 막대한 재정 지출을 메우겠다는 계산이 있고요. 예.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장 탄소 국경세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국, 인도 등은 천사의 탈을 쓴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 주도하는 탄소 국경세가 실현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를 규제해서 기후위기를 극복을 하고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원칙 아래 중국을 좀 더 의도적으로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화석연료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석탄을 중심으로 한 전력 수급으로 탄소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집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강화된 탄소 규제는 중국산 제품의 유럽이라든가 미국 수출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EU 의회에선 통과가 된 건데 아직까지 유럽의 또 많은 국가들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유럽연합이 제기한 탄소 국경세라든가 혹은 탄소 규제 같은 경우는 큰 틀 안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유럽 각국들의 그 사정에 따라서 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즉 기후변화를 막자는 이런 원칙에 동의를 해요. 예. 근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환경 규제는 기업의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경유나 가솔린 자동차를 포기해야 하고요. 또 난방을 해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8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경유세 인상 반대 시위, 또 스위스가 올해 6월에 치른 국민투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법안을 국민들이 부결시킨 것도 좋은 예입니다. 예. 당장 우리나라도 지난달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법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세,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국민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겠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즉 아직 기후변화의 피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되게 싫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철이나 시멘트 이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쪽이 당장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제 뭐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의 방향이 사실 이제는 냉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일단 우리나라도 탄소 국경사가 시작된다면 탄소 국경사가 적용될 5개 품목 중에 지난해 철과 철강은 221만 톤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은 철강에 비해서는 작지만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UI 한영회계 법인은 2024년 유럽연합이 톤당 30.6달러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철강업계는 연간 약 1,6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을 했고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으로 2030년에 톤당 75달러가 부과된다면 부담액은 4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 2030년 기준 철강 수출액의 12.6%가 되고요.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적자 수출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을 해서 탄소 국경세 하루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탄소 국경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